지금 당장 그 즉각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 경호 100일 경비단이 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실 경호처는 중화기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장갑차도 갖고 있고 기관단총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윤석열 체포하려고 할 때 물론 이제 영장을 가지고 가서도 집행이 거부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만 하더라도 경찰하고 네. 대치를 했어요. 그리고 주는 자료만 가지고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차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가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할지 그리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어떤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때 또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는 없겠는지 그때 충돌이 생기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네. 네, 상상도 하기 싫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 초쯤에 체포영장 아니면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용산에서는 이제 경호처에서는 이거 못하게 막고 이런 게 좀 실라이가 벌어지다가 결국은 구속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네. 이게 시계가 좀 빨라질 수도 있겠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와 이거는 진짜 한치 앞을 모르겠어. 만약에 윤은 지시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경호처는 들어야 돼요. 또 그 상황에서 야 들어오면은 그 뭐 검사든 경찰이든 뭐 다 쏴버려 뭐 이렇게 하고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어 너희들 막아야 돼 이렇게 지시를 내렸을 경우에 발포 명령 같은 걸 내렸을 때 일종의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무슨 수단을 니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무조건 막어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큰일이다 진짜. 아니 실제로 그 곽종근 그 특전사령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로 지시해서 지금 150명 아직 의결 정족수 안 된 것 같으니까 문짝 뜯어내고 들어가가지고 그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런 발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향해서도 또 경호처장한테 그런 지시를 하면 현직 대통령은 또 법률상 보호해야 되니까 이거 안 할 수 없는 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좀 딜레마예요. 네. 어제 압수수색도 사실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법적인 근거를 대긴 했어요. 군사 뭐 기밀 이런 거 감독관 소속 감독관의 허락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제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야 해도 뭐 물리적인 부분 때문에 더 이상은 진행 안 됐던 것 같아요. 일몰 후는 또 압수수색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법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기조가 계속 쭉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대통령 오늘 이 담화가 윤석열의 이 담화가 경호실 입장에서는 또 다른 판단하기 쉽지 않게 좀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상황이.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 오늘 지금 곧 전 의총에서 결정 내릴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의 결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 만약에 또 다른 결정을 한다든지 네. 윤상현 같은 소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내전이나 그런 걸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내란 계속 그렇습니다.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KBS 라디오 진행하고 있는 고성국 씨 네. 이런 사람들이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국회 안에서는 윤상현 네. 이런 사람들이 통치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본인도 그런 주장을 하면서 계엄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결단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위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근데 긴급 계엄을 비상계엄을 어떻게 통치행위로 보니까 전시 상황이 아닌데 평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화롭게 있었던 뭐 이런저런 찌그럭버그럭 이슈는 있었지만 그건 온 나라가 다 마찬가지고 입법과 예산 가지고는 연말에 매년 싸우는 거고 네. 그거 가지고 서로 합리적으로 토론 조정해서 결정해서 예산도 입법도 통과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문제 삼아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게 본인의 헌법적 결단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행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통치행위는 뭐냐면 네. 대통령이 통치행위 이런 뭐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걸 두려고 통치행위 개념을 둔 거예요. 고도의 정치행위. 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윤상현 의원하고 이 도라이들 한번 들어봐봐라. 예. 내란죄가 돼버리면 그 얘기가 더 필요가 없는 예. 거예요. 내란죄 이제 100% 부합하는데 왜 통치행위가 얘기가 나옵니까? 예. 정상적으로 막 판단하고 있을 때나 그게 아닌 거지. 네. 그러니까 자, 이거를 정확하게 읽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1997년 4월 17일에
전두환 그 일당에 대해서 대법원이 전두환한테 사형 내리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법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거예요. 네. 군사 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네. 이게 이제 내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가 인정됐거든요.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거는 선관위, 국회예요. 네네네. 네, 이거를 권능 행사를 사실상 이거를 영구히 없애는 게 뿐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권능 예. 행사를 못하게 권한을 못하게 하면은 그게 바로 내란이라는 겁니다. 네네. 일시적으로 못하게 했잖아요 지금. 그거를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다 군대를 보냈다고 다 네. 잡아들이라고 이미 다 나오고 전화해가지고 야 뭐 누구 우원식 뭐 한동훈 해가지고 다 지금 얘기한 게 증거가 다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걸 빨리 체포해야 돼요. 빨리 진짜. 체포해야 네. 돼요. 빨리 체포해야 돼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탄핵 찬성해라. 찬성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태흠 충남지사 정말 원조 보수인데요. 국민의힘 전원 탄핵 표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김태흠이요? 김태흠. 진짜. 김태흠이 나섰어요. 국민의힘 김태흠이? 전원 탄핵 표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 경선위에서 의원총회 중인데요. 당내에서 상당한 설전이 오고 가고 있다. 예, 국회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친윤계는 지금 뭐 하자는 거냐. 그리고 한동훈 친한계는 윤석열이 내란 자백했다. 친윤과 친한이 싸우고 있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예. 친윤도 참 답답하네. 끝까지 저러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키는 게 무슨 국가와 국익을 지킨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망상인 거죠. 망상. 이 의원들도 망상에 빠져 있는 거고 내란 공범입니다. 네. 같이 내란 공범죄라고 저는 보고 예. 이번 일이 어떻게 좀 정리되고 끝날지 모르지만 이번에 조금이라도 문제된 사람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돼요. 다 더 이상 기억해야 이런 일이 안 돼요. 일어나게. 그러니까 우리 역사 망상했다고 봐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했으면 집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집행을 못하게 우리 돼. 사실상 법상으로 사형 어려우니까. 폐지니까. 그러니까 무기징역이면 무기징역 살게 만들고 사면해주지 말고. 그러니까 가명 없는 뭐 사면 없는 이런 거를 좀 예. 꼬리표를 붙이는 거를 좀 뭐 법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예. 돼. 예. 아니면 미국처럼 예. 그냥 한 뭐 500년 이렇게 때려버리잖아요. 막 이렇게. 천년씩 큰일, 때리잖아요. 진짜 이거 큰일입니다. 어. 큰일인데 이철규 입장 나왔는데요. 지금 수사 중인데 내란죄 단정은 이르다. 아직 저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범인 이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윤상현, 이철규 해서 친윤계가 윤석열을 싸고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미 오랫동안 그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입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동력이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20% 되는 자기를 지지하는 이렇게 끔찍한 사태가 벌어져도 홍준표 입장 나왔습니다. 풍전세류라는 말이 있다. 바람 앞에 수양버들이라는 말이다. 지조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을 이럴 때 하는 말이다. 제발 초지일관하자. 바람 앞에 수양버들처럼 흔들리지 말자. 무슨 얘기냐면 자 한동훈 대표를 저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윤석열 지키기에 함께 나서자 이런 주장으로 들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여기에서 좀 뭐 콩고물이라도 하나 얻어 먹으려고 네. 무슨 개처럼 들개처럼 배회하고 계신데 좀 그만 좀 하시라 진짜 좀 네. 적당히 좀 하시라 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준표의 뭐를 우리가 의미 있게 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홍준표는 진짜로 윤석열 포스트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쳐내고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든 뭐가 되든 뭐 지금 대구시장도 조기에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돌고 있으니 좀 적당히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코스피 오늘 기술적 반등하고 있었거든요. 분명 이거 담아한 다음에 또 폭락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폭락하죠. 완전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완전 경제를 아작내고 있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그러니까요. 진짜 경제 예. 위기 왜 안 이기나 뭐 이런 거 올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빨리 구속해야 돼, 진짜. 네.